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은요. 최근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전문 기업, 바로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티커명 STRL. 네, STRL. 이게 2025년 1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382.57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로는 약간 한 2.6% 정도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폭 조정을 받았죠? 네. 근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요. 이 STRL이라는 기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주가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사업 부문별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 환경은 어떻고, 또 이 회사를 둘러싼 거시경제나 산업 동향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혹시 숨어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연결해서 STRL이라는 기업에 대한 좀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 이게 오늘 저희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역시 기업 분석의 기본이죠. 재무 상태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STRL의 최근 발표된 실적, 이걸 보니까요. 와, 이 회사의 성장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2025년 3분기 실적이요. 네. 3분기 실적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여러 면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보면 3분기 매출이 6억 8,9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32%나 증가한 수치이더라고요. 32%면 정말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30%가 넘는 성장이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대단한 숫자죠.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그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프라 솔루션 부문, 여기가 무려 58%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58%요. 네. 이 인프라 쪽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성장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이게 단순히 기업 인수 효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인수한 기업 실적을 빼고 그러니까 기존 사업만으로도 자체적인 유기적 성장률이 42%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유기적 성장률이 42%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외부 요인 없이 회사의 자체적인 경쟁력만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인수 효과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 거죠. 확실히 이 외형 성장이 정말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매출 증가세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저는 그 수익성 개선 흐름이 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실도 다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24.7%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21.9%였거든요. 아, 21.9%에서 24.7%로?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2.8%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로 환산하면 무려 280bp나 개선된 수치예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이익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와, 280bp 개선이면 상당한데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마진까지 좋아지고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실질적인 주당 이익을 보여주는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라고 하죠. 이게 3.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나 급증했습니다. 58%요? EPS 증가율도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기 전에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조정 EBITDA. 이것도 1억 5,600만 달러로 47%나 증가했어요. 이비다도 47% 증가? 정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STRL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성장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가요? 보통 이제 수주잔고를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의 가늠자 역할을 하죠.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확보된 수주 잔고가 무려 25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5억 8천만 달러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전하고 비교하면 64%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64% 증가요? 와, 수주잔고 증가율도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인수 효과, 이것 때문에 부풀려진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수한 회사 실적을 제외하고 봐도 3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 인수를 제외하고도 34% 증가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네요. 앞으로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미 상당한 일감을 확보해 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이 인프라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8% 성장한 부문요. 네, 이 부분에 잠재적인 사업 기회, 그러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수주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규모가 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40억 달러요. 수주 잔고가 25억 달러인데 파이프라인이 4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따낼 수 있는 일감이 그만큼 더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향후 몇 년간의 성장 동력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재무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미래 가시성까지 다 갖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STRL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건지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인프라 솔루션, 교통 솔루션, 그리고 빌딩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인프라, 교통, 빌딩. 그럼 이 중에서 역시 가장 핵심은 그 이 인프라 솔루션이겠죠? 아까 성장률이 58%라고 했던? 네, 단연코 그렇습니다. 현재 STRL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 인프라라고 하니까 약간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네. 이게 사실 요즘 기술 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있죠? 네, 데이터 센터 요즘 정말 많이 짓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시설, 흔히 팹이라고 부르는 공장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짓는 대규모 첨단 물류 창고, 이런 시설들을 건설할 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 대규모 하이테크 시설들 건설 관련 사업이군요. 네, 그런데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초기 단계인 부지 개발 작업부터 시작해서 또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매우 복잡한 전기 인프라 구축 서비스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부지 개발부터 전기 인프라까지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 또 온라인 쇼핑 같은 이커머스 성장세, 이런 것들 뒤에는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필수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 이 거대한 시장 변화가 STRL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3분기에 이 부문 매출이 58% 급증했고 자체 성장률만 해도 42%에 달했으니까요. 그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죠. 이야, 정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 부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아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단행된 CEC 패시리티스 그룹 인수입니다. 아, CAC 인수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CEC라는 회사는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내부에 들어가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전기 설비나 기계 설비 시스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전기 및 기계 설비 시공 전문 업체군요. 네, 그래서 이 인수는
업계에서도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STRL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인가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자,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인수를 통해서 STRL이 단순히 전기기계 시공 능력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요? 네. 기존에 STRL이 잘하던 게 뭐였죠? 부지 개발이었죠. 땅 고르고 터 닦는 거요. 거기에 이제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일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CAC 인수를 통해서 그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 시스템, 즉 복잡한 전기기계 설비 구축까지 직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 부지 개발부터 건물 골조 그리고 내부 핵심 설비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이걸 업계 용어로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원스톱 솔루션. 확실히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할 때보다 조율도 쉽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죠. 둘째로 발주하는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 업체를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이 그냥 STR을 한 곳에 전체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편리하고 안정적이겠죠. 아, 그렇겠네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면 수익성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CEC 인수가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CEC가 실적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CEC는 2025년 남은 기간, 그러니까 4분기 동안에요. 약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3,8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매출을 STRL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4분기 만에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면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 인프라 부문의 성장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프라 부문에 대한 설명은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업 부문, 교통 솔루션하고 빌딩 솔루션은 어떤가요? 이 인프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 인프라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 두 부분도 STRL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안정적인 기반 역할이요? 네, 먼저 교통 솔루션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이건 주로 도로, 교량,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프라 건설 사업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때문인데요. 흔히 IIJA, 즉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아,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 법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나 교량, 공항 등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교통 솔루션 부문이 그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3분기에도 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 인프라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10% 성장도 사실 낮은 건 아니죠. 꾸준하네요. 네. 그리고 이 교통 솔루션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전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단순 시공 중심의 사업 비중이 높았거든요. 아, 마진이 좀 박한 사업들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 비중은 좀 줄이고 대신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또 프로젝트 위험 부담을 발주처와 분담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대체 납품 알터네이티브 딜리버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수익 프로젝트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군요. 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솔루션 쪽에서도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빌딩 솔루션 부분은 어떤가요?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빌딩 솔루션 부문은 주로 주거용 건물 건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것들이요. 아, 주거용 건설 쪽이군요. 네, 그런데 이 부문은 사실 최근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시장이 많이 위축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솔루션 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약세 영향을 받아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럼 이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부진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걸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STR의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이 빌딩 솔루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비중이 있었지만 최근 이 인프라와 교통 솔루션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영향은 제한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솔루션 부문의 다소 부진한 흐름이 회사 전체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의 전략적인 무게중심은 이 인프라와 교통 솔루션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한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인 이 인프라, 안정적인 기반인 교통 솔루션, 그리고 영향력이 줄어든 빌딩 솔루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STRL이 활동하는 이 인프라 건설 시장, 특히 이 인프라 같은 첨단 분야는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당연합니다. 특히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경쟁이 치열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럼 주요 경쟁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 STRL이 가진 어떤 차별점이나 강점 이런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경쟁사로 한 세 군데 정도가 주로 언급되더라고요. 퀀타 서비스, 티커가 PWR이죠. 네, 퀀타 서비스, PWR, 아주 큰 회사죠. 그리고 프라이모리스 서비스, 티커 PRIM, 네, 프라이모리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텍, 티커 MTG. 이렇게 세 회사가 주로 비교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회사가 STRL과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자주 비교되는 대표적인 경쟁사들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규모가 큰 퀀타 서비스 WPR부터 비교해 볼까요? 이 회사는 STRL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죠? 네, 전체 매출 규모 면에서는 퀀타 서비스 WPR이 STRL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몇 배 차이가 날 거예요. 사업 영역도 훨씬 넓고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퀀타 WPR이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최근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개선 추세를 놓고 보면 오히려 STRL이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STRL이 더 좋다?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퀀타 서비스 WPR은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분야, 예를 들면 전력망 건설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같은 이런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이죠. 네, 사업 분야가 아주 다양하군요. 그렇죠. 반면에 STRL은 어떻죠? 이 인프라, 그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기술 시설 건설이라는 아주 특정하고 성장성이 높은 틈새 시장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퀀타는 넓고 얕게, STRL은 좁고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군요. 네, 정확히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STRL은 이 특정 분야에서 강력한 전문성과 또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퀀타와의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경쟁사들, 프라이모리스하고 마스텍은 어떤가요? 이 회사들도 STRL처럼 이 인프라에 집중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전력이나 가스 같은 유틸리티 분야,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스는 에너지 쪽에 강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마스텍은 또 다릅니다. 이 회사는 오지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텍은 통신이랑 청정에너지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 주력하는 시장이 조금씩 다른 셈이죠. 물론 일부 겹치는 영역도 있겠지만 핵심 역량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STRL의 위치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STRL은 현재 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 바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같은 하이테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경쟁사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가면서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결국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CCE 인수. 이게 결국 이런 차별점을 더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CCC 인수가 STRL의 경쟁 우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 파고 건물 짓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고도의 기술력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내부 핵심 설비 시공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규모 하이테크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해자, 모트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 해자를 구축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도 원스톱 솔루션이 훨씬 매력적일 테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STRL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환경과 STRL의 차별화된 강점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회사를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나 산업 전반의 전망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잘해도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외부 환경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 역시 현재로서는 STRL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외부 환경도 긍정적이라고요? 어떤 점들 때문인가요? 우선 아까 교통 솔루션 부분 얘기할 때 잠시 언급했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있죠? 네, IIJA. 네. 이 법안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 도로, 교량, 공항 등 노후화된 국가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발주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STRL의 교통 솔루션 부문에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정보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있으니 교통 솔루션 쪽은 꾸준하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주거 넌 레지던시얼 건설 시장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시장이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누구냐는 겁니다. 분석 자료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조업 시설,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제조업 시설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시설 건설, 바로 이 분야들이 비주거 건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첨단 제조업 시설. 이거 다 STRL의 주력 사업 분야 아닌가요? 네, 바로 그럽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STRL의 핵심 사업 영역과 일치하죠. 와, 이건 정말 순풍을 제대로 만난 격인데요. 그렇죠.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과 빅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 보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부 시장 조사기관에서는요,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입니다. 10%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고성장이죠. 연평균 10% 이상 성장. 와. 네,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 이 메가 트렌드가 STRL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이 인프라 솔루션 부문에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뭐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정말 외부 환경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받쳐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하니까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STRL에게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회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업 보고서, 그 10-K 보고서라고 하죠. 거기에도 명시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거시경제 리스크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건설 프로젝트 발주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STRL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회사에 해당하는 위험이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듯이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 숙련된 건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존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력 부족 문제, 이것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복잡성입니다. 특히 STRL이 주력하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하이테크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공정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현장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초과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긴 워낙 큰 프로젝트들이니 변수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바로 그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는 CCE 인수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아, CEC 인수 관련 리스크요? 어떤 건가요? 이걸 보통 인수 후 통합, PMI,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두 회사의 서로 다른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 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통합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인수 자체는 좋았지만 그 이후의 통합 과정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조직 문화 차이나 시스템 통합 같은 문제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회사가 이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요. 그럼 다행히 STRL 경영진도 이런 위험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뭔가 관리 전략 같은 게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회사 자료들을 보면 경영진 역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 분야나 소수의 아주 큰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중요하죠. 그리고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나 핵심 기술을 가진 협력사들과 단기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망의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아,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네. 더불어서 프로젝트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첨단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나 새로운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사 비용이나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거죠. 네, 선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겠네요. 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든 위험을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러한 위험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니까요. 그렇군요. 위험 요인이 없는 투자는 없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인데 STRL은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STR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재무 상태부터
사업 전략, 경쟁 환경, 거시 전망, 리스크 요인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STRL은 어떤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제 생각에는요. STRL은 현재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인프라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면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네. 그리고 특히 전력적인 CEC 인수를 통해서 단순히 땅 파고 건물 짓던 회사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했다는 점,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CC 인수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적인 수준의 실적 성장과 뚜렷한 수익성 개선 추세, 그리고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아주 넉넉한 수주 잔고.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나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우호적인 거시 환경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탄한 실적과 우호적인 환경. 네, 물론 아까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공급망 불안정, 대형 프로젝트 수행의 본질적인 어려움, 또 인수통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같은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네, 리스크 요인도 잊으면 안 되죠. 하지만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라든지 또 이 인프라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에 집중하는 명확한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월스트리트의 다수 애널리스트들도 STRL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좋게 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인 382.57달러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목표 주가도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STRL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나 주가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 혁명이 촉발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이 과거의 도로나 항만처럼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STRL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혁명 시대의 인프라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STRL의 가치를 봐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STRL처럼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인프라 구축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에게 다음번의 거대한 기회는 과연 어디에서 올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을 넘어서서 미래 사회의 기술 발전이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인프라는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STRL 같은 회사는 그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또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데이터 센터 다음은 무엇일까?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가늠해보는데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